네, 서울 강남갑지역의 서명옥입니다. 식약처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복지부의 치료보호기관, 즉 병원을 말하겠죠. 거기에 한 해 입원 226명, 외래 452명의 마약류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들은 치료 후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냐 아니면 한그름센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방문하도록 안내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내만 받고 있지 그 이후에 이 환자가 센터를 방문했는지 추적 관리가 계속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사후 관리는 전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또 다른 예를 보시면은 중국에서 마약류 상병 코드로 진료를 받는 사람은 외래 입원 각각 약 3,000명 정도입니다. 이 진료받은 이 사람들은 그래도 치료의 의지가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조차 현재 퇴원 이후에 사후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기 처장님 동의하십니까? 네, 사후 관리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또한 설사 병원을 방문하더라도 병원 진료 이후에 한그름 센터를 방문한 이후라도 사후 관리에는 역시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한그름 센터의 사례 관리 대상이 서비스를 재이용하는 경우에는 22년, 23년 각각 29%와 38%로 매우 저조합니다. 사례 관리라는 것은 전문가들의 상담 등을 통해서 약물을 오남용하지 않았는지 그 모니터링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60% 이상의 인원이 일회성 이용에 거쳐서 센터 이용 만족도가 매우 낮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김미애 의원님께서도 한번 지적하셨는데요. 이 한그름 센터의 주요 업무 중에 기소 유예 조건으로 마약류 사범에 대한 재활 교육 재이용률 또한 매우 낮습니다. 여기 보면은 겨우 19%, 프로그램의 종류에 따라서 심지어 7.2%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마약 중독자에 대한 사례 관리는 거의 저는 전무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장종태 의원님, 소병훈 의원님께서도 마약류 중독자의 거의 50% 이상은 재발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만큼 마약 중독자에 대한 치료 이후에 사례 관리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 우리 마약 환자들을 치료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나라 마약 중독자 관리에 대해서 전문가이신 우리 인천 참사랑병원의 우리 전문가 선생님을 참고인으로 모셨습니다. 저기 시간 잠깐 멈춰 주실래요? 네, 우리 참고인 김재 선생님. 네, 네. 제가 단상에 좀 써주시고요. 타임 진행되나요? 네. 김재성 선생님. 네, 진료 중에 바쁘신데도 귀한 그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마약 중독 환자를 진료하시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 또는 고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 두 번째는 우리나라 마약 중독자들이 치료 이후에 사후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사후 관리 체계 시스템에서 어떤 문제점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네. 사후관리 체계에 있어서는 우선 현장에서는 혼란이 굉장히 심한 상태입니다. 먼저 복지부 산하의 센터 그리고 식약처 산하의 센터가 어떻게 다른 일을 하고 있는지는 각각의 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명확하게 이야기하기를 어려워하십니다. 역시나 현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저도 각각이 어떻게 다른지 어디로 의뢰해야 하는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똑같은 일을 서로 다른 조직에서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유관기관에서 각자 재활 관련 부서를 만들어서 경쟁적으로 몸집을 키우고 있습니다. 예, 사공이 많아서 배가 산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센터를 우후죽순 많이 만든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마약 중독자들은 모아둘 경우에 함께 재발하고 사고의 위험이 커진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 인력을 가지고 숙련된 인력을 가지고 긴 호흡으로 안정된 시스템을 구축해서 접근해야만 합니다. 언제까지 몇 개의 센터를 만들어서 얼만큼의 중독자를 관리하겠다는 목표만큼 위험한 것은 없다고 저는 현장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센터를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중독 관리 센터들을 효율화하고 마약 중독 관리를 위해서 개선하는 것이 현장에서 가장 시급합니다. 특히 부처 간의 역할 재정립을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 현장에서 마약 환자를 치료하는데 여러 가지 정보 지원 시스템에 있어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말씀해 주셔요. 질문 혹시 한 번만 다시 말씀해 줄 수 있으실지요? 현장에서 치료 보호 기관이라서 치료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치료비 지원이라든지 급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진행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사실 치료 지원 같은 경우에 그 마약류 치료보호 제도라는 이름으로 마약 중독자들이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는 것에 대해서 국가에서 치료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제도가 널리 알려지지 않아서 중독자들이 실질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수혜를 입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적다고 저는 현장에서 느낍니다. 그래서 사후 관리를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가 혹은 이 치료비 지원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주신다면 사실 저는 좀 더 근본으로 돌아가서 중독이 질환이고 뇌의 만성 질환이고 치료받아야 한다. 사회적으로는 전염병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치료를 받아야 하고 이것이 국가에서 치료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가장 첫 단추가 되어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센터가 중복적으로 이용되고 있잖아요. 그 센터에 내에 계시는 상담사들, 그분들의 역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각자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분들께는 굉장히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현장에서 진료를 하면서는 센터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의 어떤 인적인 역량에 대해서는 다소간의 회의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일례로 마약 중독의 경우에는 마약과 관련된 조그마한 이야기나 단서, 심지어는 요새 광고에 자주 등장하고 있는 주사기 사진만으로도 환자분들이 갈망을 느끼고 쉽게 약에 다시 손을 대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세세한 지식들을 알지 못하고 마약류 중독자의 관리 혹은 상담에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선의로 한 것들이 환자에게 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장에서는 상담사 그리고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들을 통해서 실제로는 환자들이 오히려 더 재발에 가까워지고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많습니다. 네. 자, 조민수 증인 같은 경우에는 김재성 참고인이군요. 뒤에 한지아 의원님이 또 질의를 예정하고 있어서 지금 귀가 좋지는 못해드릴 것 같습니다. 좀 기다려 주시고요. 예, 다음은 서영석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